금리가 7%의 부동산을 살까요? 금리가 0%의 부동산을 살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부자들은요, 지금 현금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부동산을 갖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1위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이 2020년 전후로 해서 삼성 본사뿐만 아니라 계열사의 부동산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의 부동산 자산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으로 바꿔놨죠. 자, 2020년, 21년 얼마나 경제 좋았습니까? 부동산 사상 최고가를 치면서 올라가고요. 금리는 점점점 내려와서 정말 바닥을 찍을 만큼 1, 2%, 다른 나라는 제로금리도 유지할 정도로 돈이 시장에 흔했고 돈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게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경제 호황기 때 왜 과연 대한민국 1위의 부자 기업이 왜 부동산 자산을 정리를 했을까? 이뿐만 아니라 강남의 부자들, 자 1, 20년 만에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 아니고 3, 40년, 5, 60년 정도의 부를 축적하는 기간이 넉넉하게 기신 분들은요, 동일하게 2020년, 21년 전후로 해서 많은 부동산 자산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왜일까요? 왜 그들은 1위 기업, 그리고 강남 부자들, 최고의 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정리를 할까? 자, 그들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을 한 번만 경험한 사람이면 이 사계절을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를 할 수가 없죠.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10번을 경험해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20번을 경험해보고 30번의 각 계절을 경험해본 사람은 이제 본능이 준비를 합니다. 알아서 준비를 하는 거죠. 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혹은 한두 번 경험해본 사람은 서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강남 부자들 이런 부동산 경기의 흐름, 경제의 흐름, 사계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 경제적인 흐름을 여러 차례, 몇십 년 동안, 몇십 번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과 호황을 본능으로 느끼고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음악을 할 때요, 정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딱. 듣기가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엇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칙성이 없어요. 엇박입니다. 이 엇박과 정박, 제가 예를 왜 들었냐면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몇 번의 정박만 일어나더라도 가치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몇 번의 정박을 나지만 엇박 한두 번에 모든 게 다 물거품으로 갈 수도 있는 게 부동산입니다. 사업 또한 그렇겠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경험이 있는 부자들, 많은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요, 이 정박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자, 2020년 전후 경제가 계속 좋을 건 아니고 언젠간 내려갈 텐데 그 타이밍이 지금인 것 같다. 물론 최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선이라면 정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 던진 겁니다. 그들이 지금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주변만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부동산 자산이 내가 사고 싶은 가격까지 내려와서 내가 이 돈이 있으면 한번 사보고 싶은, 현금만 갖고 있으면 진짜 사고 싶은 부동산 자산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자, 부자들은 지금 쇼핑합니다. 박앤세일하는 부동산 자산을 하나씩 갑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당당하게 가격도 어느 정도 더 할인을 요청을 하면서 하나씩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계속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부자 기업들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금리가 내려갔을 때 물론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해서, 대출을 많이 활용해서 부동산을 많이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불황 때는 금리가 올라가면 견디기가 힘듭니다. 금리가 높을 때, 그럴 때 내가 현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조금의 레버리지와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같이 동원을 해서 무언가 부동산 자산을 산다? 그랬을 때 다시 경제가 좋아지고 다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경제의 역사고요. 부동산 자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오늘부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금리가 비쌀 때 부동산을 사고 금리가 쌀 때는 부동산을 판다. 좀 의아하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경제는 더 많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극적인 반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의 경제가 안 좋아진 이 상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3월 이후로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진 거지만 갑자기 또 급반전할 수도 있는 거죠.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장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과연 금리가 비쌀 때 살까? 쌀 때 살까? 정답은 금리가 비쌀 때 지금과 같은 시기에 현금을 갖고 있으면 사야 된다는 거죠. 자, 부안보안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디 사야 되냐? 새만금. 그 중에서도 부안을 사야 된다. 왜냐? 호재의 지속성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기업들이 이제는 1조, 2조 계속해서 투자 유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새만금의 프로젝트는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호재의 지속성, 호재의 그런 퀄리티가 너무도 좋은 곳이 이 새만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가 좋지 않아요. 하지만 경제가 좋아지고 시장이 좋아졌을 때 다시 돌아서서 올라갈 때 가장 먼저 올라가는 곳, 호재가 좋은 곳, 호재가 모여있는 곳, 호재의 퀄리티가 높은 곳, 그런 곳이 먼저 치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항 하나만 생긴다고 해도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요. 항만 하나 생긴다고 해도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고속도로가 하나 생긴다고 해도 땅값이 많이 오르고, 철도가 하나 생긴다고 해도 땅값이 많이 오릅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가 다 이 새만금에 있습니다. 그것도 이 부안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곳이 아직 저평가돼 있어요. 아직도 쌉니다. 또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침체돼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에 싸게 살 수 있습니다. 현금만 갖고 계신다고 하면 무언가 도전해볼 수 있는 곳이 이 새만금 부안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상승장도 없고 영원한 하락장도 없습니다. 이제 하락장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할 겁니다. 정확히 그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런 때가 현금을 가지신 분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해볼 만한 정박을 탈 수 있는 바로 절호의 찬스입니다. 새만금으로 오셔서 이 현장을 보시고 부안의 가치를 여러분 본격적으로 한번 느껴보시고 공부해보시고 투자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안보안관이었습니다.